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저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소설가이신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분의 소설 쓰는 능력, 소설가로서의 자질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분이 소설가 중에서도 그냥 소설가가 아니에요. 소설가 중에서도 극소수의 소설가만이 될 수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사회에 흔히 얘기하는 지식인으로 통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역할처럼 사회적인 참여, 사회적인 어떤 행동, 그런 것들이 수반되는데, 예전에 이분이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요즘 들어가지고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분이 지금 SNS를 통해 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한두 번도 아닌데요. 가장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밑에는 이제 보니까 조계종에 계시는 분들이 회의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자유한국당 이렇게 이제 딱 붙어 있죠. 그쵸? 그리고 잠시 웃고 가시죠. 그죠? 저 글을 통해 가지고 암시하고 싶은 것이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조계종 사람들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랑 연결돼 가지고 야, 저런 식으로 막 정치 노름하고 있냐? 마치 이런 식으로 희화거리처럼 지금 SNS에다 글을 올려놨는데 웬걸? 저 합성이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저 붙어 있는 것 자체가 합성이었던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조계종 스님들이 고소를 하셨죠. 그쵸? SNS를 통해 가지고 합성 사진으로 명예훼손이 됐다라고 고소를 하셨고, 나중에 이제 찾아가셔가지고 사과를 드리고 사죄를 드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합성 사진인 줄 몰랐다. 앞으로는 신중히 행동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10월달 초에 저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모양인지, 도대체가 신중히 행동한다라는 것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다른 개념인 것인지 결코 신중하게 행동을 안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번에는 금태섭원이란 또 한 번 붙은 겁니다. 뭔 얘기냐? 금태섭과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으면서 정치적인 혐오감이 온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뭔 일이냐? 기가 막힌다라고 하면서 공수처에 공식 반대하는 금태섭까지 이렇게 지금 써놨습니다. 지금 저기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은, 금태섭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연하게 이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내왔습니다. 비록 자기가 여당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양심적인 목소리를 지켜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참된 진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금태섭원이 얘기하는 거는 간단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야, 공수처를 만들게 되면은 검찰을 맡겠다라고 공수처를 만든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큰 검찰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 금태섭 의원이 얘기해요. 당연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죠. 물론 여당 입장에서는 공감을 못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공감을 못한다라 그래가지고 다른 의견을 냈다 그래서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다른 의견을 냈던 거 그거와 상관없이 이번에 총선기획단에 금태섭 의원이 들어갔죠. 곧다 대고 지금 이제 막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니까 대통령의 평생 수건인 공수처를 반대하는 금의원을 앞세워 대통령 중간평가니 표를 달라고 한다. 국민들이 우습지? 저는 정말 이분한테 여쭙고 싶어요. 아니, 도대체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국민이 뭐냐 이겁니다.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반대 의견을 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까?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당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국민을 우습게 알지라고 할 때 국민이라는 말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대통령이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다 넙죽 엎드려가지고 대통령 의견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국민이 아니라 백성이자 백성. 시대착오가 있어도 얼마나 지금 시대착오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이 뭐라고 했냐?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해야 된다라는 말은, 그래, 나랑 다른 생각이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하시니까 무조건 찬성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반박을 했냐? 이제 와서 일개 국민인 제가 대통령 말만 믿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공수처 설치를 원한다고요? 공수처 설치를 원하는 70%의 국민이 우습습니까? 라고 반문하셨다라고 하는데, 일단 두 가지가 문제예요. 첫째, 이분이 지금 70% 가까이가 공수처 설치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저런 얘기를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둘째, 이분이 지금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대통령이 원한다고 내가 당연히 그걸 그냥 따라가는 거냐?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이거예요. 나도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나도 내 나름대로 알고 있어가지고 나만의 어떤 주권을 가지고 나는 판단한 것이야.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것인데, 글쎄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지난 21일에 뭐라고 쓰셨습니까? 나는 지지한다. 문프를 지지했으니까
문프께서 함께할 사람으로 그 사람이 적임자라고 하니까 나는 문프께 이 모든 권리를 양도해 드렸고 그분이 나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이것이야말로 백성이 아니면 뭡니까? 백성이세요, 백성? 국민이 아닙니다. 저런 생각은. 모든 것들을 대통령께 양도해 드렸다. 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지식인으로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런 얘기를 하는데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권리를 다 양도해 드렸다라고요? 지금 이게 무슨 뭐 조선시대입니까? 우리가 지금 왕 밑에 있는 백정이고 무슨 백성입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그 잘난 말과 글 뒤에 감춰졌던 본색이 드러났다. 정확한 것이죠. 그렇죠? 금태섭 의원이 조금이라도 자기랑 다른 생각했으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총선 기획단에 들어갈 수 있냐, 내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국민이 우습냐라고 질문하실 것이 아니라 국민이세요? 이거부터 좀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대통령한테 모든 것들을 양도해 드리겠다, 모든 권리를 다 양도해 드리겠다, 그거는 국민이 아니라 백성입니다. 백성. 국민이 우습냐라는 게 아니라 백성이세요? 이거부터 질문해 봐야 되는 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다시 또 논란이 가장 최근에 또 됐던 것은 또 이겁니다. 진 교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이 선생인가? 이런 식의 막말까지도 지금 막 퍼붓고 있습니다. 자, 뭐냐 또 글을 썼습니다. SNS에. 다 떠나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글 같은 거 쓰실 때 다 떠나서 일단 이 얘기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다 떠나, 뭘 떠나긴 떠나. 하나하나씩 따져봐야지. 뭐 다 떠나가지고 그러면 따질 게 뭐가 있다고. 따지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계속. 다 떠나서 내 친구가 나도 아니고 내 아들을 공개적으로 비하했다. 자, 진 교수가 도대체 누구 아들을 뭐 어떻게 비하를 했다라는 것이냐? 같이 한번 살펴보시니까요. 아들이 내 강의 들었다라고 감상문을 올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디가 아들이 아니라 정 교수 아이디를 올렸다라는 것이죠. 자, 내용을 보시니까 내 강의를 들었다고 감상문을 올렸는데 그걸 올린 사람은 아이디가 정 교수였다. 내가 읽어보니까 심지어는 뭡니까? 그런 강의를 한 적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분의 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떠나서 자기 강의 들었으면 자기 학생 아니냐? 내 친구가 나도 아니고 내 아들을 공개적으로 비하했다면, 저는 이분의 얘기가 지금 굉장히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강의를 한 사람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그런 강의 한 적이 없어. 네가 내 강의 들었다고 그렇게 보고서를 써서 냈는데 이상한, 나는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지금 비하하는 겁니까, 이 학생을? 이게 어떻게 비하라고 인식할 수가 있죠? 말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지금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베스트셀러 작가,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발생할 수 있냐? 이게 그렇게나 이념과 사상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이념과 사상 속에 빠져 있어 버리니까 일종의 이 인간에 대해 가지고 신격화가 되고 우상화가 돼버리는 것이죠. 현실적인 어떤 판단 능력이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리고 신의 존재처럼 다가오게 되니까 어떻게 감히 인간 따위가, 어떻게 감히 일개 개인 따위가 이 신한테 대들 수가 있냐, 이런 식인 겁니다. 그 신의 아들조차도 그 아들의 잘못된 행위를 비판하는 것조차도 그 아들에 대한 비하고 나아가서 이 인간에 대한 어떤 걱정스러운 마음이 든다, 이런 얘기까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게 무서운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무서운 점이겠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지식인조차도 이런 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허우적거리게 되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일반 지금 국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까지도 노란색 피켓을 들고 검찰 개혁이다라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외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얼마나 이데올로기가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겠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이라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만큼은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휩싸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고고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처럼 돼서는 안 되겠죠.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